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5개년 경제정책을 밝힌 데 대해 이곳 미국의 전문가들은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자력갱생으로는 경제난을 돌파할 수 없다며 과감한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산업 부문별 목표를 제시했지만 북한의 현행 경제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 청사진 제시가 매우 미시경제적이며 경제 목표 달성과 재정 투입에 대한 거시경제적 이해와 방향 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There's absolutely nothing about how you can accomplish those things when you can't import technology that you need or you don't have the finance in order to make the investments that are required. And you go through that long list and you say, well, there's an awful lot of investment required here.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는 과거 70년간 계속되어 온 북한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자력갱생의 문제는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점이고 주민들과 시장이 스스로 경제 목표를 세우도록 허락하지 않고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several other problems with their self-reliance, things that they really can't make themselves. By far the main thing they don't have is petroleum. They have zero petroleum or natural gas. So they have to import anything that uses petroleum, and that's including plastics and, fertilizer.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VOA에 대북 제재 속에 코로나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 내부적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고립된 상황에서 개혁을 동반한 핵협상 양보를 원치 않는다면 자력갱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더라도 더 과감한 개혁 정책과 외부 환경의 개선 없이는 자력갱생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금융개혁과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의 효율적 동원과 분배, 완전한 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경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핵역량 강화와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며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 등 동맹국들과 강력한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개발 지속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11일 VOA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김정은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번영보다 핵투쟁을 선택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미국은 김정은의 이유 없는 위협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의 최대 제재 압박을 가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도 VOA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당대회 보고 발언은 반복적인 엄포와 도발적 행동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에 강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이끈 트럼프 행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독재자와의 유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전이 완전히 결여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하고 핵무기 개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오는 21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정권과의 조속한 관여를 통해 평화를 위한 현명한 외교를 펼치고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중간 단계 합의에 따른 제재 완화 가능성을 제안하면서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추가 핵물질, 탄도미사일 생산의 검증 가능한 중단을 대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동안 줄곧 북한과의 대화 관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핵 검증 선행과 제재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Opportunity to find a real solution to the problem should always be potentially opportunity. We should be intensifying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right now. 한편 하원 군사위원회 관계자 역시 북한 측 발표는 미국을 협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 새 행정부 초기 압박을 강화하는 북한의 일관된 패턴을 따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더 강력한 관계와 공조를 추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이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주도한 이 법과 관련해 우려 서한을 영국 외교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보냈던 데이비드 엘튼 상원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11일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엘튼 의원과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태영호, 지성호 의원, 미국과 한국 민간단체들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금지법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여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답신을 통해 영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서한에서 영국 정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전단 금지법과 이에 대한 엘튼 의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 인권, 안보를 위해 일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증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증대는 영국 정부가 기울이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기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북한인들과 외부 세계의 접촉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영국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면서 영국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영내 동반국들, 민간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엘튼 의원은 12일 아담스 국무상의 답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앞서 라브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습니다. 엘튼 의원은 서한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장려 활동을 범죄화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영국 정부가 이 법과 관련한 우려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Jules, I was one of the signatories to the letter urging the Republic of Korea to be more outspoken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end the silence that there has been. 엘튼 의원은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달과 다음 달 2월에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사안에 대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이 광범위한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분석했습니다. CRS는 최근 갱신한 이란의 외교, 국방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은 국제사회의 대규모 제재를 받고 있는 불량 국가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두 나라가 제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이란과 군사적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맺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두 나라가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와 잠수함, 재래식 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이란의 BM-25 미사일이 북한의 무스탄 미사일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란이 북한 건조 잠수함 14척을 운용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사이버 공격 역량 강화에 집중하면서 세계적 위협으로 급부상했으며 정권 주도 아래 체계적으로 해킹 조직을 육성하고 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미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는 최근 공개한 북한 해킹 관련 보고에서 최근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고 최근 5년 사이 전 세계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 중 하나로 부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해커 육성과 관련 조직 지원까지 모두 정권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조직의 경제적 이익 추구보다 국가 이익에 몰두하는 게 다른 국가들과 차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로 자금 탈취 등 경제 제재 회피 목적의 해킹 공격이나 적대국의 정보 탈취에 집중했던 북한의 사이버 공격 패턴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분야 해킹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정권 주도 아래 톱다운 방식으로 의료 분야 해킹을 지속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대사 임기 종료를 발표하고 미국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사이로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3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대사로서 임기를 마치게 됐다면서 다음 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과 아내인 브루니 브래들리 여사가 한국에서 보낸 생활이 매우 즐거웠고 미국 대사로 일하기에 한국보다 좋은 곳은 없다며 한국은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발표한 별도의 입장문에서도 미한 동맹은 철통 같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미한 관계가 한국전쟁을 통해 피로 맺어진 인연인 만큼 앞으로도 함께 진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임 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 대사관 부대사가 대리 대사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